안녕하세요. 매공문 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국가직이 이제 시험이 출제 기조가 변화된 첫 시험이기도 했고요. 또 시험이 출제 기조가 변화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는 또 불리한 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료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완수합시다. 매일매일 완수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완주하신 여러분들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대견했다, 나는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스스로한테 용기를 좀 더 북돋아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지만 참 어쩔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가 끝까지 해낸 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시문항도 1차, 2차 주어졌었고요. 뭐 보도자료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들 이제 그 정보들이 공개가 되었던 만큼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험을 좀 어렵게 느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쉽게 느끼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시험 자체의 평가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중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득점을 요하는 직렬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85점, 90점, 저는 90점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물론 뭐 좀 점수 낮아도 괜찮은 직렬들 같은 경우는 점수 좀 더 낮아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는 고득점을 요하는 직렬들 같은 경우에 90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봤었습니다. 각 문항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휘가 이제 우리 예상했던 대로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두 문항이 빈칸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의어 형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세 문항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 한 문제 출제됐고, 박스 형태로 두 문항. 이제 이건 예시문항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보여줬던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많이 연습을 했었던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문법이다라고 하는 또 특이한 요소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생활영화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문 형태가 이제 우리 이제 두 개가 출제됐죠. 세트로. 그래서 총 이제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동의어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적을 묻는 문항이 이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한 번 그 시험이 딱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문장으로 이 전체 시험을 좀 총평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회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공시 영어는 문법과 빈삽순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중간에 나오는 신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소제목 중간에 다 나오고 정보가 이제 다 뚜렷하게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영어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그림 찾기 문제나 좀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작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빈칸, 삽입, 삭제, 어순배열, 즉 빈삽순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이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아마들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지라 아마 그런 데서 또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 중 혹은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문법은 항상 우리 뭐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중상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활영어라든지 또는 뭐 뒤에 나오는 신유형 같은 경우는 중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빈삽순삭은 중상 혹은 상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 우리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이제 정말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을 쭉 해와서 이 단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 안에 마음고생도 많았었을 거고, 아마
몸고생도 많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간에 뭐 병이 들어서 뭐 아프기도 했었고 또 집안에 무슨 일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고생들 정말 많았었을 텐데 그거 다 이겨내고 오늘 시험 끝내신 거 정말 고생 많았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결과가 내 뜻과는 좀 같지 않아서 한 해를 뭐 다시 준비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지방적으로 또 이제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결과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각자 처해 있는 마음은 어떻든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 문제 한 문제 좀 해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또 고민도 한번 해보겠고요. 또 내년도도 한번 예측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지금 처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여 계신다면 지금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내년도 방향에 그 나침판으로 삼아서 가시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게 사실 문제가 어떤 문제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문제는 그쪽에 우리가 근거만 확인해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애들이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면 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논리 추론의 어떤 그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동의어랄까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문법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논리 축 같은 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배경 지식도 알면 좋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죠. 자, 우리 빈칸, 삽입, 삭제, 어순별 이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확한 좀 해석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자세한 논리적인 축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신규형이라든지 생활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근거만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좀 진행 방식을 바꿔서 1번, 2번, 3번 우리가 이제 어휘 두 문제하고 문법 문제 한 문제 그것부터 먼저 갈 거고요. 뒤에 가시면 문법 문제 이제 두 문제 박스 형태 나오는데 그거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삽, 순삭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생활영어하고 신유형 문제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빈칸 추론 형식으로 어휘 문제를 지금 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휘에서 우리가 빈칸 추론, 우리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동의어, 반의어입니다. 다시 뭐라고? 동의어, 반의어. 그러니까 이 말하고 서로 같은 거다라고 하는 요 개념과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반대야 라고 하는 요 개념이 일단 잡혀 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제 풀 때는 무조건 항상 뭐부터 먼저 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부터 무조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재료가 뭐다라는 걸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게 보려고 그러면 근거가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이 내용은 길고 이 내용은 짧으니까 이게 순서 살짝 바꿔주는 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뭐부터 먼저 보자? 그렇죠. 선지부터 먼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대로 가볼게요. currency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화폐란 뜻입니다. 우리가 클라이맥스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current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흐름의 뜻이다. 돈도 이제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currency라고 이제 말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원래 currency 화폐의 뜻이고요. identification, 이 말은 제가 그 쇼츠로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근 해설할 때 항상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identity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 same의 뜻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identity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쓰는 건 거고 identification 하면 이건 뭐 원래는 identify에서 나왔으니까 뭐 확인하다 무슨 뭐 이게 뭐 동일시하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뭐 그래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사진과 내가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신분증이죠. 신분증. 혹은 이제 뭐 동일시 정도의 뜻을 쓸 수도 있고요. identical 하면 뭐라 해서 제가 똑같은 same의 뜻이라서 우리가 똑같은 쌍둥이 identical twin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 identi라고 하는 요 말은 무슨 뜻이 된다? 이건 same의 뜻이고 identification보다 이건 그렇죠. 신분증의 뜻입니다. 신분증. 아하. 그러면 자, 얘는 뭐고요? 이건 통화. 우리 좀 쉽게 얘기합시다. 뭐라고 이건? 돈.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뭐다? 이건? 그렇죠. 이건 신분증 정도의 뜻으로 볼 수가 있겠다. 네, 3번은 우리 이제 인슈런스 뭐 이거는 그죠 보험의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이건 러기지, 이건 짐이죠. 뭐 이 동의어는 우리가 뭐 여러 번 했었던 거죠. 우리 러기지, 배기지. 우리 문법 시간에 불가산 명사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러기지, 배기지. 자, 요걸 이제 가지고 가실 건데 왜 이 선지들이 구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모든 해외 여행객들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돈 챙겨야 되죠. 뭐 유로를 챙기든 뭐 파운드를 챙기든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 신분증도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보험도 여행자 보험 들어놔야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험 짐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데 자,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뭐를? 그렇죠. 이 적합한
또 받아들일 만한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된답니다. 자, when entering Canada 이렇게 했는데 캐나다에 이제 뭐 입국할 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왜 그냥 해외 여행 계기니까 뭐 사실 뭐 어디나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or exam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시가 뭐라고 했었어요? 항상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서로 같다. 다시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서로 같다.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것보다 여기가 좀 더 막연한 건 거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건 거고 그렇죠? 이게 상위 개념인 건 거고 이게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 말이 있잖아요. 뭐 passport 즉 뭐예요 이거? 여권입니다. 여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권이니까 누굴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신분증 받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3번 답은 2번으로 골라주셨어도 되고 이건 엄밀히 했을 때 시간도 많이 걸렸었으면 안 됩니다. 왜?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을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면 2번도 사실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빈칸 문제고요. 빈칸 문제고 그다음에 뭐 단어를 집어넣는 건데 이게 참 이 문제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문제가 단어 동사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다 A of B 하는 형식으로 쓰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다시 자 모든 동사들이 어떻게 쓴다? A of B 하고 쓰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deprive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형식이 맞아요. 그래서 A of B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deprive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이건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inform 이 말이 뭔 뜻이에요? A에게 B를 알려주다 뜻이에요. 그래서 A에게 그 B를 알려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accuse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거는 그죠 비난하다 또는 뭐 고발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고요. 4번에 cure 이 뭐예요? A에게서 B를 이건 그죠 치료해주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요형 시간에 딱 들어가는 그런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이 ourselves거든요. 우리 자신들로부터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언제 이렇게 쓰다랬어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완전히 똑같을 때 그때 우리 뭘 쓴다? self, 즉 제기대명사를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deprive 뜻 빼앗다, 강탈하다. 2번 inform 뜻 알려주다 이런 얘기예요. 3번에 accuse 고발하다 이런 얘기고요. 4번에 cure 이 말은 뭐 치료하다 이런 얘기니까 가보자고 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We are polluting. 우리가 우리 뭐 우리가 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pollute라는 말 뭔 뜻? 오염시키다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 killing 뭐 하면서 이렇게 그럼 자 얘가 지금 동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목적어 쓴 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분사구 문제 쓴 건 거죠. 뭐 하면서 그래 물고기들을 죽이면서 어류들을 다 죽이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and 세운 표시해 놓으십시다. 그러면 양쪽 모양과 양쪽 내용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클라이맥스에서 그 초간단 영어 논리에서 제가 제일 처음 단계에서 설명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and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가 서로 된다,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 내용도 동일해야 된다. 지금 물고기들을 죽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중한, invaluable이니까 소중한 우리 뭐야? 식량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고기를 죽였으니까. 얘가 식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죽이는 게 결국은 뭐야? 우리한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답은 그렇죠. 1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이거 죽인다 그랬으니까 긍정, 부정, 부정. 오염시키냐 긍정, 부정, 부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여기도 부정적으로 들어가겠구나. 다만 이걸 뭐 비난하고 고발하는 거니까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자신으로부터 빼앗다 뜻이 됩니다. 다만 이 단어는 저희가 문법 시간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어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이 1번하고 2번이 같은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심론에 보시면 여기에 딱 같은 페이지에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제 보면 deprive라는 단어가 이제 예시문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알림으로 해가지고 요 인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갖고 봤습니다. 자, 답을 그래서 이거 몇 번으로 답은 1번으로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는 정답 2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or example 이걸 통해 가지고 윗말과 아랫말이 서로 같은 말. 그다음 2번에 같은 경우는 다시 and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모양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쪽 그죠? 이 의미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류들을 물고기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뭐 식량들을 우리한테 스스로가 박탈시킨 거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을 몇 번?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가보시면은요. 3번에 보시면 요거는 일단 자 보세요. 문법 문제죠. 항상 우리 뭐 지금 빈칸이면 무조건 뭐부터? 선지부터. 1번에 보면 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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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 일단 전부 다 뭐가 다 들어갔다? 다 조동사가 들어가 있다. 그럼 일단 얘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조동사를 넣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다 달라요. may, should, would, will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뭘로 돼 있냐면 have 플러스 pp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던 거죠. 뭐죠?
조해피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조해피예요. 조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이렇게 나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우리 몇 가지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었고요. 이거 항상 시간, 즉 뭐야? 시제 체크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누구랑 쓴다 그랬었죠. 제가 과거랑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두 번째 이거 뭐 꼭 따지라 그랬었어요. 이거 의미를 꼭 따져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must have 플러스 pp, should have 플러스 pp 요 차이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hould have 플러스 pp 뭔 뜻이었었나요?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점점점 이런 얘기고 실제로는 안 했다 이런 얘기고 must have 플러스 pp 뭐뭐 이었었으면 틀림없다 이런 뜻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이렇게 그거예요. 일단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may have 플러스 pp가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should have 그다음에 여기까지 paid까지 보면 이게 또 이제 pp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회피가 두 개가 나온 건 거예요. 그렇죠? 3번은 would not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will로 돼 있어요. 하나는 뭘로 과거 형태인 건 거죠. 하나는 뭘로 돼 있고 이건 미래 시제로 이제 그냥 쓴 건 거란 말이에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요. 뒤에 요런 말이 나와요. in recent years. 이것부터 왜 제가 먼저 확인을 해봤을까요? 시간부사는 무조건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뒤에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봤더니 뒤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왜? 최근. 뭐라? 그걸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최근. 뭐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 뭐가 들어야 된다? 그렇죠. 조동사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 몇 번에 몇 번이 된다?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스태프 멤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급여를 지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 뒤에다 뭘 집어넣는다? 동사를 집어넣는 건데, 자, 충분하게 제대로 돈을 이렇게 했다란 말이지.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주어가 누구다라고요? 이거 이제 관계사절 날려버리고 나면 주어가 누구다라고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요것도 이제 좀 약간 부족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일부러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표현을. 왜냐면 이 직원들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했을 때 이건 지금 이 의미가 중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다 지금 다시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돈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 왜? 직원은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사장님이 월급을 줘야지. 그러면 이 직원들은 어때는 돈을 그저 받아야 되니까 송태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보시면 have 플러스 뭐가 되니까 그냥 pp가 되니까 이건 송태가 아니죠. 얘는 수동태잖아요. B 플러스 PP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건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의미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게, 자, 보세요. 자, 충분히 돈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충분히 돈을 받아서는 안 됐었는데, 이거 좀 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악랄한 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용 이제 의미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게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어떻게 풀었다라고요? 일단, 조회피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시제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뒤에 봤더니 누가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뭐,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요 빈칸은 뭐가 들어야 된다? 과거 시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조동사 have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자, 내용상 이 직원들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맞겠다? 수동태 형태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올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거 충분히 연습하셨었던 형태고요. 이게 뭐 저희가 그 데일리 루틴 마지막 회차 때도 이거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조회피. 그래서 이건 아마 다들 맞추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건 이제 저희 교재에도 이제 딱 자세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는 맞추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또 틀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 연습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다시 한번 자 보세요. 빈칸 문제가 나면 항상 뭐부터? 선지부터 보시고 선지 비교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뭐가 나온다? 다 조동사가 다 등장을 한다. 그런데 조동사의 시제를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조해피가 보였기 때문에 조동사 have 플러스 pp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딱 시간부사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르가 있더라. 그래서 이건 과거 시를 넣는 거니까 조동사 have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이거 송태가 돼야 됩니다. 왜? 이 직원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송태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B 플러스 PP 하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문법 문제로 가보십시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좀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좀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헷갈릴 만한 요소가 요건데 커스터마이즈드라고 하는 요 표현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런 걸 알아요. 뭐냐면 ing라고 하는 녀석하고 자, 누구하고 pp라는 요 녀석, 요 둘을 구별을 할 때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능동으로 이제 알고 있고, 이건 이제 수동으로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를 쓸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문법 시간에 여러 차례 걸쳐서
몇 번이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 PP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자리가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관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또는 무슨 뭐 소유격이 나왔다고 칩시다. 또는 전치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엔 뒤에 우리 반드시 뭐 명사를 쓰게 돼 있고,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 그렇죠. 형용사의 자리입니다. 다시 관사 썼죠? 뒤 누구 자리? 명사. 소유격 썼죠? 뒤 누구 자리? 명사.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를 씁니다. 요 자리 누구 자리다? 형용사 자리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ing나 pp를 쓰게 되면 얘는 그냥 얘를 단순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뒤에 명사 쓰니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언제가 문제냐면 요 뒤로, 그러니까 명사의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때는 이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이건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또 다른 명사 목적어를 쓸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pp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기 때문에 수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다 명사 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일본에 지금 PP인데 뒤에 명사 있네? 목적어 있네? 틀렸네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보시면 시설이고요. 근데 그것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맞춤 형태로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꾸미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일단 2번은 사실 이게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동사니까 끊어주시면요, 얘가 주어고요. 그냥 수일체 잘 돼 있습니다. 요건 요 얘기를 하려고 이제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요 4번 때문에 여기도 밑줄을 그은 것 같아요. 동사다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힌트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힌트라고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and를 세모로 표현하고 싶다. 이게 이번 시험이 정말 특이하게도 등위성에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등위성에 관한 게. 자, 일단 보시면 and를 중심에서 양쪽 모양이 똑같아야 되죠. 그쵸? 우리가 이제 그 and나 또 누구? or이나 또는 누구? but 있다란 말이에요. 다시 누구? and나 or이나 but 이 말들을 우리 뭐라 불러?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어휘 때 요거 둘을 내용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도 같아야 돼요. 모양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뭘로 나오면 명사로 나온다라면 여기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고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도 반드시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부사가 나온다면 여기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고 부사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만약에 ing 형태가 나온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ing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요 모양이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ing가 나왔으면 뒤에도 똑같이 뭐가 나온다? ing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런 말씀은 좀 드리죠. 투알이 나왔을 때, 즉 투부정사 나왔을 때는 투알 and 투알도 괜찮지만 투알 and 알만도 괜찮다. 왜 투가 반복된 거니까 생략시킬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and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모양이 지금 이게 똑같은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silver aerobics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하시는 이제 에어로빅, 요지 하나 명사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laughter therapy. 지금 뭐예요 이게? 웃음치료예요, 웃음치료. 이것도 나름 지금 우리가 뭘로 쓴 거다? 명사 and 명사로 해서 이렇게 등위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뒤로 가보시면 and 한번 더 나와요. and를 또 이렇게 세모를 한번 표시를 해놔 보십시다. 그러면 양쪽 모양이 또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른쪽 측 뭘로 돼 있어요? ing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요 왼쪽에 또 누가 있어야 된다? ing가 있었어야 돼. 근데 ing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건 준동사 형태니까 그나마 좀 비슷하게 누구니까? 그렇죠. 동사의 모양이니까 얘랑 같은 형태를 써라 라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라? 그렇죠. include로 바꿔라. 요렇게 이제 출제를 한 건 겁니다. 그래서 등위성의 문제가 된 건 거죠. 요것도 우리가 이제 그 문법 문제의 어떤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등위성 이제 배우고요. 이거 뭐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기준으로 치면 리베이스 때도 요걸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무조건 뭐 똑같은 모양 써야 되고 내용도 같아야 되고 의미도 비슷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걸 기심론 구문으로라도 또 배우고 기심론 문법에서도 배우고 또 이게 리그레마에서까지도 다시 한번 다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다들 아마 맞추셨을 것 같아요. 힌트를 바로 딱 보고서 앞에 and 있으니까 양쪽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먼저 본 다음에 왼쪽 가서 찾아봐라. 같은 모양이 있는지 봤더니 같은 모양이 없더라. 아 그럼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마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다 맞추지 않으셨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요거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우리 박스 형태 문법인데요. 지금 자, 요거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beside라고 하는 요 말을 이제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beside 하면 항상 beside인지 beside인지 항상 고민을 해라라고 이제 항상 소식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beside 같은 경우는
이거 뭐기 때문에? 사이드이기 때문에 뭐뭐 옆의 뜻이다. 다시 말해보면 뭐뭐 옆의 뜻이다. beside를 쓰게 되면 이거 뭐뭐 이외에도 게다가의 뜻이다. 다시 뭐뭐 이외에도 게다가의 뜻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에요, 장소 개념. 얘는 뭐뭐 이외에도니까, 그쵸? 이건 장소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얘는 품사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뭘 쓴다? 명사를 쓰거나 뭘 쓴다? ing를 쓴다. beside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이외에도의 뜻의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쓰거나 그 뒤에 뭘 쓴다? ing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요리라고 하는 명사, 그쵸? 쿠킹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 1번은 그냥 이렇게 괄호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1번은 그냥 별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가보시면, 자, 그 다음에 with it 괄호 쳐놔보십시다. They could begin, 그들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rearrang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begin이라는 이 동사 시작하다 뜻인데, 이 뒤에는요, 목적어를 쓸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부분이잖아요. 왜 to를 또로 쓸래? 아니면 ing를 쓸래? 뭐, 그래서 우리 expect 같은 경우 뒤에 투부정사, expect to를 써야 되고, plan도 plan to를 써야 되고, 무슨 hope도 hope to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있고, mind 같은 경우는 싫어하고, 뭐, 안 입고, 꺼리고, 뭐, 이런 거니까, mind ing를 쓰고, avoid도 avoid ing를 쓰고, 뭐, finish ing를 쓰고, 이제 아마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써도 괜찮습니다. begin to도 괜찮고, begin ing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뭘 쓴 거는, ing를 쓴 건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요것도 사실은 지금 힌트처럼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것도 나름 지금 힌트처럼 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가보시면 to suit themselves, clearing land to stimulate the growth of the wild foods and opening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and를 딱 중심으로 해서 양쪽 모양이 또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요거는 지금 세 개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지금 뭐한 거야? 힌트처럼 준 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랑 서로 같은 모양인데 확인해 봐. 그쵸?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면 a place라고 하는 명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뭘 썼다는 얘기? ing를 썼다는 얘기. 이거 우리가 엄청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명사를 썼어요. 그 뒤에 우리 뭘 썼더라? ing를 썼죠. 자, 다시 명사 뒤에 뭘 썼더라? ing를 썼습니다. 이거 100% 못 따진다 그랬어요, 제가. ing인지, pp인지, ing인지. 자, 갑니다. 명사 뒤에 ing입니다. 이거 뭔 뜻이라고 썼어요? 뭐뭐 하든. pp는 뭐라고 했었어요? 뭐뭐 당한 뭐뭐 되어진. 그러니까 이 뒤에가 ing가 딱 나왔으면 100%야. 이건 뭐 따져봐라. 뭐뭐 하는 명사. 그렇죠? 거꾸로 달 줄 알아야 돼. 뭐뭐 하는 명사니까 명사가 ing 한다. pp는 뭐뭐 당한 명사니까 거꾸로 하면 명사가 pp 당하다 되어지다.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우리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 거꾸로 달 줄 알으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뭐라 했었더라? 여기서 시작. 명사가 뭐야? ing 하다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라. 자, pp입니다. 뭐뭐 당한 명사 또는 뭐뭐 되어진 명사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해보면 뭐가 된다 그랬었고요. 자, 얘기해보세요. 시작. 명사가 뭐야? pp 되다. 명사가 이거 뭐야? pp 되다.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게. 그 다음 요것도 꼭 따져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ing는 뭐기 때문에 뭐뭐 하는이기 때문에 능동수동, 능동이기 때문에 자동사 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이게 타동사라고 한다면 이 뒤에는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반드시 목적어를 써줘야 된다. pp는 이거 뭐 슈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슈동.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자, 우리 자동사 갖다 만들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동사는 수동태를 바꿔 쓰질 않으니까. 타동사 갖다 바꿔 쓰는 건 괜찮지만 이 뒤에 뭘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죠? 목적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수동태 뒤에 목적어 쓰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명사 뒤에 ing입니다. 100%. 뭐 따진다? ing인지 pp인지 ing인지. ing 뭐 하는이니까. 이건 뭐라? 능동이니까. 능동이니까. 자, 우리 뭐 자동사 때는 그렇겠지만 타동사 뒤에 반드시 뭘 써라? 목적어를 써라. pp예요. 수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사 때 만들어 쓸 수 없다. 왜? 자동사는 수동태를 바꿔 쓰질 않으니까. 타동사 바꿔 쓰는 건 괜찮지만 그 뒤에 뭐 목적어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이건 살짝 애매한 게 choose 뒤에 to가 있어요. 근데 choose란 동사 자체가 그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자, 뭘로 판단해?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자, 명사 뒤에 ing니까. 못 따진다? ing인지 pp인지 의미적으로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선택하는 장소. 거꾸로 얘기해보세요. 시작. 장소가 선택한다. 장소가 뭘 선택한다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선택되어지는 장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뒤에는 이 투하는 뭡니까? 투부정사 뭡니까? 부사죠. 부사. 원모하기 위하여.
그래서 요건 살짝 요 뒷부분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자 명사 뒤에 ing라서 무조건 끊어주고 바로 판단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ing 뭐 하는 명사예요.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명사가 ing 하다. 그렇지? pp입니다. 당한 명사고요.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명사가 pp 당하다 되어치다. 자 선택하는 장소가 장소를 선택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는 얘기고 그 뒤에는 이 투부정사는 부사였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법 문제 또 세 문제를 또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안 다뤄드린 거 전혀 나온 게 없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문법으로 다룰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좀 약간 좀 좁혀져서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등위성 아니면은 뭐 준동사의 쓰임 뭐 이런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선지의 어떤 제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건 약간 좀 좁혀서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수업 시간에 제가 무지하게 연습을 많이 시켰던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시험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ing랑 끊어 읽어주고 ing 하는 명사, 뭐 명사가 ing다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PP를 바꿔보는 것도 연습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되는 거고 빈칸 문제 같은 경우 선지 그 차이 읽어내는 연습 제가 추석 특강으로도 제가 설특강으로도 제가 만들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연습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셨었어도 아마 답을 내내 큰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 오늘 문법 문제 세 문제를 다 틀리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공부 방향이 좀 너무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문법 뭐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보다 독해가 더 중요하지. 맞아요. 독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지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법이 결국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문법 잘 해놓으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문법을 잘 해놨더니 해석도 정확하게 잘 돼요 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문법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생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법 세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셨어야 됩니다 오늘. 근데 만약에 세 문제를 다 틀렸다 혹은 뭐 두 문제를 틀렸다 이렇다면 아마 이로 인해서 좀 올해 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실 때는 꼭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 문제 우리 정리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빈삽순사학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쭉 띄어서 16번으로 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문제들부터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거 위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은 뒤에서 이제 가볍게 이제 우리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6번으로 가보시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문장 삽입 형태잖아요. 문장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랬었어요? 주제문?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 글의 논리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글의 논리성. 우리가 물론 이 문제 풀 때 좀 쉽게 출제가 되면 이런 말들 하나 있어주면 정말로 쉽죠. however 라는 말이 있으면 정말로 쉽죠. 또는 뭐 디스 명사나 또는 뭐 디즈 명사 뭐 이런 것들 나와주면 정말 쉬워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정말 노가다성 있게 가야 된다고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었을 때 however가 있거들라. 그건 바로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일단 뒤로 돌려놓아라. 21번 혹은 101번으로 돌려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사실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게 제일 좋은 건 시간도 안 걸리고 정답도 나오면 제일 좋지만 이게 이 문제 유형만 그래. 이 문제 유형만. 다른 유형은 안 그런데 얘만 그래. 얘만. 이게 주관식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작도 답도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뒤로 돌려놓고 시간이라도 좀 세이브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희는 좀 약간 좀 뭐랄까 영양의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케줄. 자, 뭐야? 스케줄을 세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해서 스케줄을 세우세요. 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근데 그 방법이 자, 여러분들을 그쵸 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활동들을 좀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뉴스를 소비하는 거네요. 뉴스를 보는 거겠죠. 소셜 미디어 스캐닝 하는 거죠. 이제 뭐 인스타트 이렇게 넘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prescribed times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좀 치워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다. 즉 뭐다? 명령문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명령문이 나왔고 요걸 이제 우리 시간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가보도록 합시다. 봤더니 When you learn to drive, 자,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방법을 배울 때예요. 여러분들은
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당하는 거니까 배우게 됩니다. 뭐 하라고 배우냐면 to maintain, 유지하라고. 일정 정도 수준의 어떤 상황적 인식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운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 충분히 넓어요. 충분히 넓습니다. 자, 뭐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시야를 넓게 갖고 있는 거죠. 시야를 넓게 갖고 있는 거죠. But 하지만 not so wide. 너무 넓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자, 일단 넓게 시야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또 너무 넓으면 안 돼. 그러면 적당한 정도의 시야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 the same, 같은 것이 goes for your project.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뭐 하는 거다? 프로젝트 스케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야 된다? 넓어야 돼, 일단. 하지만 또 너무 넓으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왜? 이 말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서 the same,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디에 있어서? 프로젝트에도 적용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갑니다. You need to know,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어요. What's going on around? 자,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또는 여러분들의 그쵸,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충분히 넓게 갖고 있어라 라는 얘기겠네. 그렇죠. But 하지만 자, not what it's irrelevant to these things.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 하라는 얘기야? 너무 넓게는 갖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적당한 정도의 어떤 관심을 유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I'm not advocating. advocate 뭔 뜻이죠? 이거는 그쵸. 옹호하다 이런 얘기. 옹호하다. 여기서 재밌는 게 full ostrich 모델인데요. ostrich 누구예요? 타조예요. 타조. 오리 하시면 안 되죠. 오리 하면 오리를 하면 안 되죠. 타조예요. 타조. 이 타조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죠. 다리 사이로 머리를 쳐박죠. 뭐 꿩도 그런다대요. 꿩도. 그래서 뭐 꿩 그 사냥할 때 팡 하고 총 쏘면 꿩이 땅에 머리를 쳐박는데요. 그게 이게 뭐냐? 다른 데 관심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치? 다른 데 관심을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뭐 ignoring the outside world entirely. 완전히 자, 바깥 세상을 다 무시하고 바깥 세상을 전부 다 그냥 다 신경을 꺼버린 채로 그냥 딱 앞만 보고 살아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rather 동그라미. 자, 이게 이제 재밌는데 이 rather라는 말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rather라는 말이랑 instead가 비슷하다 그랬었죠. 다시 뭐 rather라는 이 말과 누가 비슷하다 그랬었어? 그렇죠. instead라는 말이 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말들은 항상 뭐 앞에다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혹은 부정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한 어떤 그쵸 대안이나 대안적인 아이디어나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대안적인 어떤 뭐 아이디어나 또는 뭐 대안적인 어떤 의견을 대안적인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제시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 이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자, 이제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도예요. 자, 권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권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권고한다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냐면 ordering your information intake. 자, 여러분들의 정보의 습득을 순서를 잘 만들어라. 정돈을 잘 해놔라. 그래서 자, 외부적인 어떤 일들이 does you up attention.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잠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당한 양의 정보를 외부적인 정보를 와이드하게 갖고 있게 되고요. 그러나 너무 또 쓸데없는 것까지 다 관심을 쓰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관심을 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권고를 한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거야? 이렇게 스케줄을 세우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Perhaps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read the news 동그라미. 이 말이 지금 예를 받는 겁니다. 이 말이 예를 받는 건 거예요. 그 다음, 자, for 30 minutes예요. 30분 동안. 아까 우리 뭐라 했었지? 아까 정해져 있는 시간.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연하게 얘기했고요.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and vegetate. 이 vegetate라는 말이 밑에 나오는데, 그냥 원래 vegetable이 뭐죠? 식물이지? 식물이지. vegetable 식물이잖아요. 야채, 채소. 그치? vegetate가 뭐야?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우리로 치면 농땡이 부리고, 이런 거지. 이런 거예요. 자, 얼마?
소셜 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 아까 우리 뭐 소셜 미디어 스캐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막연하게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번 답이 4번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런 거죠. however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답을 바로바로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단 이 내용을 약간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서 천천히 읽어갖고 와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답이 하고 해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recommend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명령문을 제시를 해주는 거구나.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정보 취득이라는 걸 뉴스를 이제 시청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보는 걸 여기서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해라. 그래도 정해져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구나라고 되는 거지. 이게 딱 처음에 받아보고서 이건 답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뒤로 돌리는 게 이런 형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저랑 같이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연습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러면 좀 시간 쓰기가 좀 수월해져요. 확실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정답은 몇 번? 요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요 주어진 문장이 명령문이기 때문에 자, 뭐 권고, 뭐 주장, 명령 이런 얘기들 나오면 그 뒤에 이제 갖다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막연하다. 그래서 어웨이가 됐다. 이제 그걸 이제 하고 그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가서 막연하게 구체적인 걸로 갖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조금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을 몇 번? 답을 4번으로 올라시면 되겠고 17번인데 이 문제는 사실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애매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더라? 주제문이죠. 우리가 이제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 즉 이 흐름이란 두 글자가 나오면 이건 다 뭐라 했어요. 이건 다. 주제문과 직접 상관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본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제문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주제문은 영어에서 거의 항상 어디 나오니까 항상 그렇죠. 이거 두 갈식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다 좀 주제문이 어렵게 제시됐었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을 내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약간 있어서 그거 놓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자, 주제문을 잡을 때 또 뭘 꼭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항상 그렇죠.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소재를 잘 잡아라. 그쵸? 그리고 소재에 대한 어떤 필자의 어떤 태도가 이제 등장을 한다. 요거 항상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나한테 에너지가 10 있으면 7을 여기다 소비를 해야 되고, 나한테 에너지가 무슨 뭐 시간이 10 있으면 10 중에 7은 여기다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자, OECD 국가들이 대비를 해 나가면서 AI 혁명이죠. AI 혁명. 그쵸? 오케이. 혁명은 결과가 거의 항상 좋은 겁니다. 그쵸? 우리 잘 알고 있죠. 혁명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겁니다. 그래서 AI 혁명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자, underscored by rapid advancement. 자, advancement 동그라미 이 말 뭔 뜻이에요? 발전이죠. 발전. 그럼 발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생성형 AI. 생산형 AI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쵸? 이제 우리가 그 강조되어져 가는데 하면서 말이죠. 자, AI와 모든 AI 이 고용의 어떤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그렇죠 뚜렷한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요 앞에 요 부분 때문에 컴마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뭐 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냥 날리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면 이 말 자체가 언더스코 강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삽입구니까. 그러면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문장을 보는 거지. 그럼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OECD 국가들이 자, AI 혁명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면서 자, 이게 이제 강조돼 몰라도 괜찮아. 일단 넘겨자고. 자, 이 고용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뚜렷한 변화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할 것만 같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자, 일단 주요 소재는 뭐가 되는 거고 AI 혁명이 되는 거고 혹은 뭐 AI가 되겠죠. 자, 이거를 아까 우리 뭐라 했었냐면 이렇게 했다란 말이죠. 생산형. 그렇죠? 이런 AI라고 했었고 제너러티브 AI라고 했었고 또 이것도 발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또 뒤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높여져 가고 있는 어떤 이용 가능성이야. 그렇죠? 그럼 이 얘기들은 다 어떻다는 얘기 다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이 앞에 부분에서 AI에 대해서 어떤 AI 혁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각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용시장이 고용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뚜렷한 변화를 앞두고 있을 것이다. 아하, 그럼 이거 가보면 되겠네요. AI 혁명으로 인해서 고용의 형태, 고용의 시장이 변화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글은 AI에 대해서 긍정, 부정,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 가지 지금 단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발전이라는 말도 그렇고, 제너러티브라는 말들도 그렇고, 다 긍정적일 때 쓰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to navigate this shift. 자, 이와 같은 이 변화죠. 변화. 아까 우리 뭐 어떤 변화를 했었어요? 그치? 이 고용시장에서 했던 큰 변화. 이 변화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이 AI로 인한 어떤 혁명,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it is critical.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비판적인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비판적인의 뜻도 있지만 모두에 따라서 중대한, 중요한의 뜻이 따라섰죠. 그럼 제가 뭐 말씀드렸었어요? critical period. critical period. 이게 정말 어떤 중대한 어떤 시기, 그치,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시하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그렇죠. 이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 자, to equip. 뭐 하기 위해서죠? Both current and future workers예요. 이 equip 동사 기억나나요? equip, A with B입니다. A에게 B를 장착시키다. 오케이?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현재 혹은 미래 노동자들에게 뭘 장착시키느냐? 꼭 필요한 기술들을 장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그럼 자 다시 AI 혁명의 그쵸 이 영향으로 인해서 고용이 변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때 우리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된다. 그쵸 현재 혹은 미래 노동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치 이 AI 혁명에 그치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건 거야.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거야. 이런 얘기지. 자, 계속 가요. Additionally, 동그라미. 이 말은 언제 쓴다랬어요? 추가적으로 유사예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면 알 것 같다.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다? AI 혁명에 대한 어떤 그치 대비법이야. 뭐에 있어서 고용에 있어서 대비법이야. 그러면 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 비슷한 어떤 대비법이 나와야 돼.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오죠. Safeguarding workers' rights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이제 우리한테 우리 삶에 이제 합쳐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리를 확보시켜주는 것. 또 자 포용적인 어떤 이 노동시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 또한 paramount. 이것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던 말인가요? 이 말과 이 말을 서로했던 거야? 같은 말이죠. 중요한, 중대한. 그렇죠? 그럼 이 사람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그럼 다시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또 어떻게 된다? 향상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이 미래 AI에 대한 어떤 혁명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 이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요. Social dialogue, 사회 전반에 걸친 대화도 역시 또한 핵심이 됩니다. 핵심, 동그라미. 이 말도 앞에 했던 말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누구나 paramount, critical. 전부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뭐 다. 우리 미래, 우리가 AI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변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새로운 이때 시대, 즉 어떤 시대죠?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일을 이제 해내게 될 때 바로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또 뭐다? 사회 전반에 걸친 대화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어떤 전반에 걸친 뭐야? 이걸 뭐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전부 다 AI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렇지. 이런 대비책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4번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믿고 있어요. 뭐라 믿고 있냐면, 뭘 믿고 있냐? AI가 완벽하게 모든 인간들의 어떤 일자리를 대체시켜 버릴 것이다. 인간들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럼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죠?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다시 한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글은 AI에 대해서 긍정, 부정. 나름 긍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부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반대 주술이 되는 겁니다. 다음 몇 번 답은 그래서 그리고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이런 문제는 제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이건 검산이 가능하다. 검사리 가능하다. 왜? 이걸 지금 답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었으면 얘를 빼버리고 나머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Together.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됐죠? 자, these actions, 이와 같은 조치들, 우리 아까 조치 몇 가지 나왔죠? 세 가지. 영어에서 뭔가 나열하면 기본적으로 몇 개 나열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세 개 나열한다 그랬었잖아요. 두 개는 좀 무성의해 보이고, 네 개는 지루하니까 몇 개다? 세 개. 한국 사람 삼세판, 우리 이렇게 했잖아. 요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얘기한 겁니다. 돼요? 요 세 가지를 얘기한 거고요. 이게 아마도 확실하게 해줄 겁니다. AI 혁명이 우리 모두한테 뭐래? 이익을 갖다 준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AI에 대해서 긍정, 부정, 긍정, 긍정, 부정,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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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긍정, 얘만 부정. 다음 몇 번 답은 그쪽에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 유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끝에서 두 번째 문제 답이 많다.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왜 그렇게 된다 그랬었어요? 주제문이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주제문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마지막 문장은 지금처럼 뭐 해야 돼? 검산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문제 답이 많아요. 번호로는 몇 번이었었고, 번호로는 보통 3번이 많고, 오늘은 4번이네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형식대로 그대로 등장한 겁니다. 이거 꼭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실 분들은 다시 풀어보실 때 요걸 좀 잘 느껴가면서 가셔야 돼요. 자, 우리 AI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4번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4번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풀어내기 위해서 전반부 우리 처음에 있는 문장들의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삽입구 일단 무시한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갈 때는 보셔야 돼요. 자, AI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혁명 보통 그 결과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 다음 advancement, 이게 뭐야? 발전이잖아요. 그 지금 긍정, 부정, 긍정입니다. generative, 생산적인 거란 말이야. AI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노는 게 아니라고요. 만들어내는 건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어떻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고, 그 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critical,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paramount,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key, 핵심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답은 딱 정확하게 글이 잘 짜여져 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마 좀 약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다 대화를 얘기를 다 AI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왜 대화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이건 AI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건 다시 AI에 대한 우리 대비책으로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이게 한 건 거고, 얘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번에 손이 간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글을 이제 읽은 게 아니라, 이제 단어로 이제 맞춘 건 거지. 이제 왜 핵심적인 말들,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 이걸 통해서 독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답을 몇 번으로 답은 요거는, 그쵸. 4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 18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예시문항에서는 요 어순 배열 문제가요, 전부 다 어떻게 제시됐었냐면, 얘네들이 그 소설 같은 내용을 하나 주고요. 그걸 시간 순서로 배열해봐라 라고 냈었어요. 그래서 올해 모르겠어요. 국가직, 지방직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동영에서 그런 문제들을 꽤 많이 보여드렸고 했는데, 이건 사실 엄밀히 했을 때 2024년도 문제랑 좀 약간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아이디어인데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사회가 반드시 배정을 해줘야 돼요. 할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경제적인 보상, 돈이죠, 뭐 돈. 그리고 어떤 지위예요, 지위. 그치?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는 어떤 지위. 이게 결국 뭐다? 이건 자리죠, 자리. 직업이 될 수 있고, 무슨 어떤 위계 질서상 높은 이제 직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는 이 아이디어예요. 뭐에 따라서? 메리트에 따라서요. 메리트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사전에서 보면, 이게 2점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 그 동영상 때 이거 다뤄드렸고, 이거 성과의 뜻으로 해석할 일이 많습니다. 성과.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성과, 이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돈도 주고, 좀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해야 된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is appealing, 매력적입니다. for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과를 근거로 해서 금전적인 보상, 또 어떤 지위로서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다,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요 이유들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끝에 이렇게 복수명사를 끝난 경우는 뭐다? 이건 이 명사들을 나열해야 돼요. 자,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주어진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 뭐가 했었어요? 시작하는 알파벳. 우리가 문제 풀 때 기억나요? 다시 우리 주어진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었고, 우린 시작하는 알파벳. 요거 찾는 게 우리 에너지 거의, 그쵸? 이게 한
10 중에 한 8은 여기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고 가서 어디로 가라? 그치? 선지로 가라. 왜? 선지를 보면 이게 수능이랑 또 다른 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은 오지선다다 보니까 뭘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사지선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C예요. 그러면 뭐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치?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거 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앞에 하나만 찾으면 되죠. A로 시작하는 건지 B로 시작하는 건지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게 문제 쉬운 문제라니까요. 만약에 이게 C로 시작하는 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된다고. 자, 이거 가보시면, 자, 우리 아까 이 문제, 그 주어진 문장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뭐가 한다? 이유가 나열되어야 한다. 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죠. Two of these reasons, 동그라미. 자, 이와 같은 이유들 중에 두 가지예요. 그럼 요 이유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네. 이 이유들 중에 두 가지가 are generalized, 일반화되어져 있는 버전들입니다. 뭐에 있어서? For merit and hiring efficiency and fairness. 아하,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용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두 번째는 뭐야? 이건 공정성이죠. 그럼 봐봐, 아까 우리 몇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래, 고용의 어떤 효율성. 두 번째가 뭐더라고? 공정성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24년도 문제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영어 논리라고. 뭔가를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A가 있고요. 그다음 또 B가 있고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이거 반드시 뭘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A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온다? B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치, efficiency가 나왔기 때문에 efficiency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다? efficiency, 효율성이고 두 번째 이유가 뭐다? fairness, 즉 공정성이란 말이에요. 자, C, A인지 C, B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 그냥 무조건 A로 가봐라. 그쵸? 안 되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C, A로 가봤더니 자, in economic system, 자, 경제적 어떤 체제인데요. 근데 그 체제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effort initiative예요. 어떤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 거지. 또 and talent, 또 재능에다가 이제 우리 보상하려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to be more productive. 자, 생산성이 있네요. 생산성이 있어요. 그렇지? 생산적이에요. 이게 결국 누구랑 비슷한 건 거야? efficient랑 비슷한 거 아닐까? efficiency가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모르겠어요? 일단 좀 더 가보고 싶다. That, 자, 뭐보다는 one that pays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The same, 똑같은 걸 주는 건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어떤 뭐 contribution, 기여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주는 거죠. or 아니면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자, 요 that과 요 that은 서로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아까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desirable, 바람직한 어떤 사회적 어떤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favoritism이거든요.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또는 좀 우대 정책을 우대하는 겁니다. 우대. 그냥 우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리, 바람직한 자리를 누구나 원하는 그런 자리를 그냥 줘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요거 봐봐요. 지금 자, 누군가한테 바람직한 이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바람직한 자리를 제공한다는 얘기. 누구나 원하는 바로 그 자리를 제공한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용이지. 그게 고용이지. 그러면 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B로 가보십시오.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Rewarding people,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on, 뭐에 따라서 그들의 자 성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또한 이 또한이란 말은 언제 나오는 거다? 유사회가 이어질 때 나오는 거다. 그럼 앞에 뭐가 나왔다는 얘기, 이미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이미 앞에서 제시가 됐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몇 번으로 그렇죠. CAB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쉽고 제일 정확해요. 왜 그렇다 말씀드렸었죠? 이거 A 해석했어요, B 해석했어요, C 해석했어요. 발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이제 BAC인가? 선지에 답이 없네? 나는 BAC 같은 선지에 답이 없네. 이런 경우가 벌어지는 건 주관식처럼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객관식입니다. 또 우리 수능과 다르게 이건 뭐다라고? 선지가 딱 4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했을 때 우리 경우의 수는 우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우리가 이제 그 배열하는 게 이제 3개니까. 근데 우리 사지선다다 보니까 2개는 버려진단 말이에요. 2개는 버려진다라고.
그러면 버려지는 그 두 개를 놓고 나면은 시작한 알파벳 찾기가 되게 쉽다니까.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없애버리고요. BAC, BCA, CAB, CBA예요. 그럼 A부터 시작해보면 안 되죠. A로 시작한 답이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나와요. A, CB 나오고 BCA, CAB, CBA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C로 일단 시작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면 버리면 되고. 그쵸? 이것만 해도 이미 다 끝난다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어디 갔니? 여기서 이제 우리 봐봐. efficiency, fairness, efficiency, fairness. 잡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럼 되게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답을 굉장히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A로 나오는 거 하나, B로 나오는 거 둘. 똑같죠? 그럼 뭘로 시작하면 돼요? B부터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B가 안 되면 버리면 돼요. B를 버리면 된다라고. 근데 이건 지금 버릴 수가 없죠. 왜? 이와 같은 이유들, 이거 분명히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들이 요걸 받은 거니까 연결이 바로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얘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 뒤에 이제 순서대로 소개를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에서 뭔가를 나열했으면 그건 반드시 그 순서가 지켜집니다. 정상적인 글이라면. 요거부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요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요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나오는 말이 virtue of fairness예요. 공정함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It does not discriminate.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자, 뭘 근거로 해서? 성과 이외의 다른 것들을 근거로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냈으면, 성취를 했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또 자리도 좋은 자리 주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답을 번으로 답을 요거는 그래서 그렇죠.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 20번 이제 빈칸 문제가 두 문제가 쪼로록 나옵니다. 근데 이 19번 문제가 아마도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토노미라는 말하고 이게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좀 약간 비슷해요. 오토노미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율성의 뜻입니다. 자율성. 그러면 자율성이라는 건 뭐야? 바깥의 사람들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내가 나 스스로를 조절을 잘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변인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건 거고 이건 변인이 나 스스로한테 나타나는 건 거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건 까다롭게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 자체가 읽히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 소재에 관한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우리 기출도 아마 한 3번 이상 됐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만들어드렸었는데 이게 요 액티브 리스닝, 즉 뭐예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빈칸이 어디 있어요? 앞에 쪽에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빈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뭐? 자리 위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는 뭘 가능성이 높다 그랬었어? 그렇지. 이건 뭐야? 주제문의 누락이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묶어서 가야 되는데 항상 뭐부터? 이거 선지부터 먼저 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자율성에 관한 얘기고 창의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니까 창의성. 그쵸? 3번은 뭐고요? 이건 자기 절제에 관한 얘기고 이건 extrovert니까 우리 이성향이야. 뭐예요? 내가 좀 외향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아하,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율성이냐? 즉 외부로부터 어떤 규율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규율이냐? 2번은 뭐? 내가 창의적이냐? 3번은 뭐 내가 자기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이냐. 네 번째는 뭐 이게 외향적인 좀 약간 좀 밝은 성격이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자, 요걸 놓고 주제문의 누락으로 본 다음 뒤에서 그 근거되는 단어들을 찾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렵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성과 그렇죠. 자기 절제 통제 이거는 좀 약간 좀 아마 좀 곤란하게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가보십시다. 자, 가보십시다. 이 적극적인 청취 는 is an art. 이건 일종의 기술입니다. 또 스킬이니까 또 기능 기술이에요. 뭐 비싼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And the discipline. 이거 보시면 또 3개 나열한 건 거예요. A, B, and C. 3개 나열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그것이 takes 요렇게 된대죠. 요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도 좀 눈치 빠른 친구들 요것만 봐도 알았었을 것 같긴 해요. 요거다. 요게 자율성이 아니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건 훈육을 하는 거예요. 훈육을. 그치? 훈련을 하는 건 거란 말이야. 누가? 스스로가.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이걸로도 아마 좀 답을 냈을 것 같긴 해요. 자, 계속 갑시다. 좋은 청취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야만 합니다. What is involved in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엔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sit quiet and listen, 조용히 앉아서 듣는 이런 어떤 기술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외향적이다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은 외향적이지 않은 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좀 들으라고. 남이 하는 얘기 좀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요 주제 모은 자리는 그렇죠. 이 외향적이 좀 약간 밝은 그런 내용 같아 보이진 않아요. 계속합니다. This involves 이것은 포함을 합니다. Ignoring your own needs예요. 자, 요게 이제 주요 힌트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구를 무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 외부로부터 나오는 변인이 아니라 나한테서 내 스스로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뭐 하는 거? 자기 절제, 자기 통제, 자기 그렇죠. 규율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절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가 들어가면 맞겠다. self control이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and 그리고 focusing on 집중하는 겁니다. 자, 누구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을 해주는 거죠. 다만 이 일은요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자, 방식인데 우리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그 방식, 명사 뒤에 조동사 쓴 명주동 부조입니다. 다시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더 어려워진 그런 업무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좀 요 문장 구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보세요. 짝대기는 요 이제 하이픈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는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능력이고 이제 일이고 이제 어떤 업무 같은 건데, 자, 근데 그 업무가 만들어진 겁니다. PP를 쓴 거예요. 더 어렵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수종이다 보니까 뒤에 누가 없고 목적 없고요. 그 뒤에 그 목적격 보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일입니다. 뭐에 의해서? 이 방식에 의해서. 자, 다시 이 방식 명사 뒤에 조동사 쓴 건 거죠? 명주동 구조예요.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아마 이거 수도 없이 했었을 거예요. 명주동 아마 여러 번 했었을 거야. 이 관계 부사 하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왜 더의 하우를 쓸 수는 없으니까. 두뇌가 작동을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더 어렵게 되어진 일입니다. 응? 갑자기 두뇌 얘기 왜 나와? 자, 보십시다. When someone,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두뇌는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을 처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바디랭귀지나 톤이나 뭐 인플레션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타 등등을 해석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Instead of hearing one noise, 한 가지 잡음, 한 가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 듣습니다. 두 가지를 듣습니다. The noise 다시 또 뭐예요? 명사 뒤에 다시 조동사 쓴 건 겁니다. 자, 그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소리, 그 소음과 두 번째는 뭐냐면 소음인데 어떤 소음이냐?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소음입니다.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내가 들을 때 나는 뭐해? 딴 생각을 하잖아. 그 말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서 저 얘기는 왜 나왔지? 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사실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자,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을 때, 아이쿠, 사람보다는 새에 가깝네요. 자, 둘이 주고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얘기를 막 한다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머릿속으로 듣지만, 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몇 가지를 듣고 있어? 두 가지를 듣고 있어. 두 가지 듣고 있어요. Unless, 자, 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자신을, 자, 누가? 네가 너 자신을이야. 됐죠? 오케이. 자, 훈련시키지 않는다라면 뭐 하도록? 자, vigilant란 요 단어가 또 이제 또 힌트가 되네요. 주의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주의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이 두뇌는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한테서 나온 그 소리에 아마 집중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 나게 될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난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인데 액티브하게 난 이거를 리스닝을 해야 되는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라고. 주의력을 내가 그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엄밀하게 했었을 때 나는 뭐 주의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주의력을 키우는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창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창의적이진 않죠. 그 다음 이것도 아니죠. 그쵸? 그러면 요게 지금 봐봐. 남의 얘기를 내가 잘 못 듣고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가 참아내는 거지. 절제하는 거지.
그러면 외부의 어떤 규율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규율을 만들고 내 스스로의 규율을 따른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나 스스로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나 스스로 훈련을 시키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관련된 것이 맞겠구나, 이게 맞겠구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건 살짝 한번 답을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hat's where, 자, 바로 그 자리가, 그 지점이 active listening technique come into play. 작동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Hearing becomes,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 only hear, listening only when you pay attention to what the person is saying. 자,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And follow, 그리고 very closely, 아주 내가 밀접하게, 아주 예리하게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주의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엄밀히 했을 때 사실은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인데, 그렇지,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주의 집중을 잘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선택의 방식에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한테 통제를 좀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바꿔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안에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뭐 자기 통제, 자기 규율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답을 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내기에 좀 약간은 좀 애매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어쨌거나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라고 말씀드렸더라. 빈칸의 위치. 빈칸이 지금 맨 앞에 있으니까 주제문의 누락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주제문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 유사한 말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까 self-discipline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건 아마도 그렇죠. self-control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고, vigilant 하도록 계속 yourself train을 하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답을 이제 3번으로 골라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번은 요거는 아마 틀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좀 약간 그래도 수월합니다. 왜? 자, 이게 빈칸 문제인데, 빈칸이 지금 앞에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끝에 있죠. 그럼 뭐일 가능성이 높다? 동어의 반복. 자, 그럼 다시 한번 빈칸이 앞에 있어요. 그럼 뭐다? 주제문의 누락. 빈칸이 끝에 있어요. 뭐다? 이건 동어의 반복. 이것도 연습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즉, 동어 반복인데 우리가 같은 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렇죠. 주제예요, 주제. 또는 뭐다? 주요 소재입니다. 소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선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 잡아놓고 우리 뭐 주제문만 딱 잡으면 거의 답은 항상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니라다를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se are 욕구네요. 욕구. To work at overseas companies. 그럼 뭐 이거 뭐요? 외국계 기업이네. 이거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야. 그럼 자, 다시 한번 뭐다? 이건 외국 회사. 외국회사에서 가서 일하고 싶어요. 몇 번? 1번 골라주면 되겠고, 책임을 지는 거네요. establishing long-term goals. 이렇게 했네. 장기적인 목표를 내가 세우는 책임을 진다. 그러면 장기 목표 몇 번 골라주면 되겠고, 이건 그쵸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3번, 4번이 정반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건 거잖아요. 뭐를? The spending.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언제? During the holiday season. 우리 뭐 명절이라든지 또는 뭐 휴일 기간이라든지 뭐 그들을 치면 이제 무슨 뭐 추수감사절 기간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명절 때 소비를 뭐 한다라고 이건 제한한다. 즉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번을 보시면 자, social pressure. 자, 어떤 사회적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Spend more than they might like.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건 거야. 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도 모르게 돈을 많이 썼네. 그럼 우리 뭐라 그러지? 과소비죠, 과소비. 그쵸? 그러면 자, 이거는 3번은 뭐고 소비를 줄이는 거고 4번은 소비를 늘리는 거야. 과소비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쉽게 나오죠. 왜? 일단 그럼 뭐 돈 쓰는 얘기 나오겠구나. 두 개나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쓴다는 얘기, 적게 쓴다는 얘기, 이것만 잡아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 왜?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할 테니까. 자, 가봅시다. 할러데이 시즌 동안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아까 했던 우리 그 명절을 얘기하는 거야. 이 명절 기간 동안에 is a time. 자, 이제는 어떤 때냐면 to give thanks, reflect on past year and spen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한 해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뭐 하기도 한다? 서로한테 감사를 주고받는 이런 시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뭘로 보면 되겠구나. 이건 통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니, 우리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아닌가? 아무튼 가족과 함께. 자, 명절, 우리 이제 추석 때, 설 때, 우리 뭐 하려고 해요?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려고 가는 건 거고,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려고 가는 건 거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통념이에요, 통념. 이게 주제문일 리가 없다고. 바로 주제문은 바로 등장하죠. 이 말로. 뭘로? however.
아하, 그럼 이건 뭐 통념과 신정보로 구성되어져 있는 글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가 중요하겠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겠어, 이 부분이. 여기가 모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주제문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여기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야. 근데 딱 나와요. 뭐라고? 요렇게. overspend. 자, over는 뭐예요? 과도한 겁니다. 자, spend는 뭐야? 소비하는 거죠? 합쳐봅시다. 시작. 과소비. 아, 그렇구나. 다시 보라고? 과소비. 그럼 다 몇 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4번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조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뭐일 수 있다? 이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조동사죠. 명주동이에요. 자, 우리 뭐 holiday purchases, 즉 저 명절 때 혹은 이제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이제 뭐 선물 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 소비를 과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명주동이에요. 오케이. 자, people have an innate, 사람들은 타고난 어떤 충동을 갖고 있어요. 뭐 하고 싶은? 또 다시 나오네요. 과소비. 동어 반복이라니까. 과소비를 아주 충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이야. 본능적이라고. 자, 계속 갑니다. They are, 그 사람들은 wild를 뭐냐면 타고난 건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있지, 아예 그냥 이게 딱 짜여져 있어. 머릿속에 그냥 짜여져 있다라고. 어떻게 짜여지냐면, to be consumer. 나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 뭐 이런 건 거예요. 자, 돈을 쓴다는 얘기죠. The short-term gratification of giving gifts to loved ones can eclipse the long-term focus. 자, 단기간 동안에 자,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게 이게 가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잘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우리가 무슨 뭐 월식, 일식 이런 얘기할 때 이클립스를 말 쓰잖아요. 장기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need to be good with money. 돈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야? 아이고, 뭐 명절 땐 돈 좀 써야지, 뭐 그러려고 돈 버는 건데, 라고 하면서 우리 뭐 하는 거야? 과소비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두 해 하다 보면은 이제 3년, 4년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장기적인 목표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차를 산다 이런 것들 말이죠. That's where, 그것이 바로 지점인데 어떤 지점이냐? 많은 사람들이 아하, 이게 실패하는 바로 그런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잘 못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오네. 과소비. 그쵸? Because 왜냐하면 long-term goals, 장기적인 목표라는 게 훨씬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딱 명쾌하지 않다란 말이야.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좋은 집을 사겠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집인데 뭐 목표를 딱 두고서 뭐 얼마짜리 집이요? 뭐 몇 평짜리 집이요?가 아니라 그냥 뭐 좋은 집에 살면 되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정확하게 딱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이 안 설 수가 있다는 얘기지. And it actually,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To the extra levels of cognitive processing, 추가적인 인지적인 어떤 처리,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 머리 아픈 거지. 이럴 수가 있는 건 겁니다. 게다가 자, additionally라는 이 말 아까 또 나왔던 말들이잖아요. 뭐다 이건? 유사해가 이어져. 그러면 앞에서 예시가 한 건 거고 뒤에 또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더 나온다는 얘기야. 앞에 나왔던 건 뭐였었어요? 아까 우리가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쭉 소개를 해줬죠. 그 첫 번째 이유 아까 뭐였어서 우린 타고났어. 우린 본능적으로 다시 보라. 본능적으로 우린 과소비하는 사람이야. 됐지? 두 번째 또 뭐 얘기 다 다르셨어요? 장기적인 목표가 좀 약간 우리한테 좀 불투명해. 그러니까 장기 목표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더 쓰게 되는 건 거야. additionally. 그리고 말이지 이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야지. 그게 뭐가 나온다? 과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걸 이렇게 제시한 건 거지. 뭐다? 사회적인 어떤 압박을 느낄 수 있다. 내가 돈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압박을 느껴서다. 다음 몇 번 답은 4번 올라가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런 점을 확인해 봅시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don't want to appear cheap. 내가 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싸구려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노랭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이 그런 건 거야. 느낌이 어머니한테 작년에 뭐 10만 원 용돈 드렸었는데 그럼 어머니한테 작년에 10만 원짜리 선물 사드렸는데 올해 8만 원짜리 선물 사드리긴 조금 약간 손이 좀 이래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과소비. 작년보다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야. 더 쓰게 되는 거야. 계속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디서 느끼는 거야?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빈삽순서 한번 맞춰봤고요. 자, 어때요?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그 문제 어떤 형식이라든지 변하지 않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사실은. 그렇죠? 특히나 뭐 어순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만 연습 잘 해놓으시면 이거 뭐 15초 만에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세요. 똑같이 그렇죠? 주어진 문장은 정확히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기 선지 봐서 C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끝에 봤더니 단어 2개가 나열돼 있다. 그러면 얘부터 A, B 나오겠구나. A, B에 봤더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B 끝까지 다 안 읽어도 괜찮잖아요. 앞에 보면 딱 보면 also 그다음에 fairness라고 하는 말로 아 이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또 우리가 문장의 삭제 같은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 그걸 주제문만 잘 잡아놓는다면 우리가 그 답을 낼 수가 있다. 이 문제는 애초에 AI 혁명이 이루어졌었을 때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비법을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였었는데 갑자기 가다가 AI가 우리 일자를 다 잠식시켜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부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아 그럼 정반대 기술이구나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끝에 두 번째가 답이 많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또 똑같습니다. 또 이건 검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맞죠? 빈칸 추론 역시 마찬가지. 맨 앞에 빈칸 있네. 누구 자리야? 주제문의 누락 자리. 뒤에서 바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문제 끝에 있더라. 아 이거 뭘 가능성이 없다. 동어 반복되는 말 계속 뭐가 나와요? 과소비, overspend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답을 낼 수가 있는 건 거죠. 딱 하나 이제 우리 문장의 삽입 형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주관식이나 마찬가지인지라 이게 조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지? 약간 돌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역시나 마찬가지로 however 같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답 내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돌려놓으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정답을 내지 않았었을까? 또 앞에서 막연하게 진술한 거니까 뒤에서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4번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어려워하실 법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서 수월한 내용들로 좀 같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약간 수월한 형태, 이제 생활 영어하고 이제 신유형들 이런 애들 이제 같이 가볼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요. 뭐 it's online meeting 이렇게 온라인 미팅이다 이렇게 이렇고 그다음에 be sure 확인을 좀 해보세요. To reply the email. 자, 이메일에 답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 I didn't receive your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text message니까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읽고, I don't have another meeting today. 오늘은 다른 미팅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 그 카톡 형태잖아요. 카톡 형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가 나와요. It's sometimes more convenient. 이게 더 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편합니다 나오고 그 뒤에 여기가 핵심 단어가 핵심 어떤 그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아, 이걸 나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Please share. 저랑 공유 좀 해주세요. URL 뭐지 이거? 뭐 링크 뭐 이런 거잖아. 링크. 그러니까 요 링크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답 1번으로 골랐을 것 같고 좀 같이 가보시면 Hello 안녕하세요. Do you remember we have a meeting? 자 우리 시티홀 직원들하고 서울 시청 직원들하고 오늘 오후에 약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Is it today? 오늘이었나요? Is it tomorrow? 내일 아니었고요. 그랬더니 I'll check my calendar.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I'm sorry it was mistaken. 실수였네요. The meeting was at 2 p.m. tomorrow. 내일 2시예요. 이렇게 있어. 내일 2시. 여기까지는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yeah, that's right. 맞네요라고 했고, you know, we don't have to go to the city hall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갈 필요가 없대요. Don't have to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쳐놔보십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조동사 시간에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don't, 그다음에 have to이랑 우리 누구랑 must랑 must not이랑 같은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need not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갈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더 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 URL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온라인 미팅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이건 1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5번으로 또 바로 가보시면, I've already read it. 자, 나는 이미 그걸 읽었어요. 이렇게 됐고. 그렇죠. have 플러스 pp는 이미 완료를 한 건 거죠. 그다음에 Lin Lee is the author. 이건 이 단어 알면 되죠. 뭐 author 뭐예요? 작가, writer, 작가 이런 얘기죠. 자, 작가는 Lin Lee예요. 라고 했고, it originally 그 원래는 내 거야.
원래는 내 거야. 뭐 소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She's one of my relatives in Korea. 한국에 있는 내 친척들 중에 한 분이셔. 이렇게 있다란 말이죠.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책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작가분 이건 자랑인데 이건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같이 한번 가고 싶다 봤더니 Aren't you going to have lunch? 점심 먹을 거야? 라고 했더니 No, 아니 I'm not hungry. 배 안 고파. I'd rather네요. Would rather 동그라미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죠. Had better 비슷합니다. Had better. 자, 나는 그냥 책이나 읽으려고 책이나 읽는 게 낫겠어 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I'm reading. 난 읽고 있는 중이야. 럭키 클럽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자, 그 뭔데? 라고 물어봤고요. Well, it's about 그건 뭐에 관한 거냐면 한국 여성들에 관한 얘기야. 어디에 살고 있는? 그렇죠. LA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야.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이 자, 여성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는 사실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It sounds interesting. 재밌을 것 같아. Who's it by? by 동그라미. 누구에 의한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요 by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작가가 누구야? 라는 걸 알 수 있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 또 she wrote. 그녀가 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녀가 썼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she가 누구다? 작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녀가 썼지. 자, 요것도 쓴 분 아니야? 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제 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메일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간은 좀, 뭐랄까, 우리가 생활영어에서는 보통 이렇게 좀 의외성 있는 대답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의외성 있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몇 번 답은 요거 그래서 2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축축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았었으면은 요 생활영어가 표현들 위주로 냈었더라고요.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내지를 않고 그냥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해석할 수 있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영어적 표현 너무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겠고 또 예전처럼 막 이디엄들 막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을 그래서 어렵지 않게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신유형 문제들로 한번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자, A에 들어갈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요 신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자, 뭐가 있더라? 제목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었고 그 지금 내용의 일치가 있고 또 누가 있다? 동의어가 있다. 이거 제가 요렇게 풀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순서를 요렇게 동의어부터 먼저 푸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일치 문제 푸시고 제목을 나중에 푸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 풀다 보면 요것도 알게 되고요. 이거 풀면 요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제일 먼저 우리 뭐부터 풀자? 동의어 문제부터 먼저 풀자. 이것부터 먼저 풀자. 근데 여기는 지금 물론 이제 그 세트는 이제 요 세트는 그게 없어요. 하지만 동의어부터 먼저 풀고 그다음 뭐 일치 불일치 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제로 가면 사실 주제는 선지만 읽어도 답이 나온다. 그러면 시간을 현격하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보시면 2011년도 서호주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거 찾아내기 쉬워요. 숫자 써 있으니까. 그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 플라스틱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그쵸? 3번으로 실천할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벌써 딱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뭐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품 줄이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다음 몇 번 답은 2번 올릴 수 있는 거죠. 요 단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free라는 말. free라는 이 말은 우리 뭔 뜻도 있지만 자유, 또 뭐 공짜 이 뜻도 있지만 원래는 무슨 뜻이라서 저게 뭐뭐가 없는. 다시 본 뜻이다. 뭐뭐가 없는. 그래서 이건 뭐뭐가 없는의 뜻이다라고. 근데 여기 원래 어떻게 쓰는 건데 free of 이렇게 써서 뒤에다 free of charge 비용이 없는 그래서 공짜인 free of duty 그래서 뭐야 의무가 없는 그래서 자유로운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 이제 줄여서 쓰다 보니까 free만 남았다. 거꾸로 써도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왜 그 뭐 면세 뭐라고 써요? 그렇죠. duty free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smoke free 이 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담배 자유롭게 피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금연의 뜻이에요. 담배 연기 여기서는 하면 안 돼요. 없애야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 뭐다? 이건 금연의 뜻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plastic free예요. plastic free. 우리 챌린지 많이 하잖아. 챌린지 많이 그 챌린지예요. 그래서 plastic free 챌린지에 참여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플라스틱 아이템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간단한 방법들이네요. 그럼 뭐 하는 거다? 이거는 그치? 방법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여기서 봐도 알 수 있다라고. 뭐 쓰레기 폐기물 플라스틱 이미 여기서 다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보자고요. 봤더니 자 매년마다 7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자 common plastic waste
이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그쵸 이제 없애버릴 목적으로 이제 모입니다. 자, obtain 선택을 하는 거죠. instead of 자, 뭐 그 대신에 for reusable container야. 그러니까 우리 재사용이 가능한 일회용이 아닌 건 거지. 이런 이제 통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좀 내용이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we think this is a great idea. 이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nd why not make it year-round effort? 1년 내내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뭐 챌린지 참여를 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아까 우리가 선지만 보더라도 일치불일치 선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제목 정도는 바로 이제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거죠. The vision, 이 비전이 여기 있네요. started, 시작을 했습니다. 자, Western Australia예요. 그러니까 서호주죠. 맞네요. 언제? 2011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And has since moved across the world. 그리고 전 세계로 이게 옮겨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1번 내용은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 lots of items. 많은 아이템들이 만들어집니다. to be used, 사용되어지도록 once, 한 번 사용되어지도록 일회용이라는 얘기지 뭐. and dispose of, 그리고 버려집니다. they fill up, 그것들이 가득 채워요. beans in homes, 집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 쓰레기통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You can assist in achieving. 자, 여러분들은 이 목표를 도달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join 하라는 얘기죠 뭐.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보시면 having a world without plastic waste. 여기 있네요. without. 뭐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 단어 아까 우리 뭘로 바꿨어도 괜찮겠구나. 얘기해보세요. 시작. free. 그렇죠. 자, 계속 갑니다. Choose what you will do. choose. 선택할 수 있네요. 하시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아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겠고, avoid single-use plastic packaging. 자, 우리 뭐 플라스틱 포장지를 이제 안 쓰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거고요. Targeting the takeaway items that could end up in the ocean. 바다로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린 쓰지 않을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Go completely plastic free. plastic free로 갈 수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를 안 쓰는 거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고요. 자, I will participate. 내가 참여를 할 건데요. For one day. 하루짜리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고요. For a week. 일주일짜리에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달짜리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from now on이에요. on 동그라미. 이 말은 뭐지?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계속. 영원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From now on. 계속해서 영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어디에? 그렇죠.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뭐 하는 거다? 이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야.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몇 번으로 답은 요거는 그래서 4번으로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말로 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다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수월하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면 안 된다. 그럼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 빈삽순사에서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8번에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예시문항이랑 좀 다른 부분이 요건데요. 예시문항에서는 다의어가 제시가 됐었어. 다의어. 그리고 해당 문맥에서 어떤 뜻인 거 같냐를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그냥 딱 어세스가 평가하는 뜻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벨리에이트로 똑같이 찾아라. 그냥 동의어로 이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시문항을 냈던 방식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게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바뀐 건 거지. 그래서 이건 해석해 볼 필요 없이 다음 몇 번 답은 요건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올리는 건 건지 뭐지 향상시키는 거고 프롤롱은 연장시키는 건 거고요. 렌더는 이제 뭐 주고 뭐 이런 얘기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답을 3번으로 올라주시면 되겠고 자 목적이네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거를 근데 저 좀 틀렸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이 단어가 보이거든요. 영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근데 영사관으로 가는 그 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디렉션은. 2번은 지금 뭐 file complaint거든요. 그럼 이 complaint가 뭐지 이건? 이건 불만이지? 민원이에요, 민원. 민원을 지금 제기하는 그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3번으로 가면 layout the employment procedure예요. 그럼 뭐다 이건? 고용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거고. 4번은 좀 어떻게 되어 있고요? 오프닝 아워스가 열려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몇 번? 4번. 3번은 뭐다 이건? 고용 절차. 3번은 뭐다? 민원 제기. 1번은 뭐다? 방향의 방향.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컨설러라고 하는 컨설레이트라는 이 단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보시면 보세요. 컨설 서비스, 영사 서비스고요. 우리는 환영을 합니다. 모든 피드백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about our consular service 우리 영사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피드백을 다 환영을 합니다. 자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받았든지 간에 혹은 아니면 다른 무슨 뭐 대사관이라든지 뭐 어떤 뭐 영사라든지 이런 데서 뭐 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tell us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When we get things wrong 자 우리가 뭘 잘못했었을 때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So that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얘기를 하면 if you want to make a complaint 자,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으시다라면 이거 봐봐. 민원이에요, 민원.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뭐에 대해서 우리 영사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렇죠?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아까 또 나왔던 또 그 말이네요. 뭐다? 명사. 그다음 뭐야? 주어, 동사지 뭐야? 명주동이지 뭐. 여러분들이 받았었던 그런 영사 서비스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we want to help you. 우리가 그 문제를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If you're complaining, 여러분들이 자 뭐에 대해서 자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on behalf of니까 on behalf of 자 대리인으로서 민원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we must have 우리는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져 있는 이거 재밌는 게 must have 우리는 받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서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날인이 되어져 있는 동의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누구로부터? 해당 당사자로부터.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자 당신 민원을 지금 대리해 주는 사람이죠. 대리해 주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해드리기 이전에 말이죠. 그럼 이건 전부 다 지금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민원을 우리가 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글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Send details.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민원에 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적어 주십시오. 전부 다 민원 제기예요, 민원 제기. 그러니까 이건 답을 몇 번? 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근데 아마도 이 단어 때문에 이 단어를 딱 보고 이 단어 그러니까 요거다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해석이 쉬운 유형일지라도 해석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단어 맞춤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뭐 나아지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태도의 이야기인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꼭 좀 그 태도를 좀 바꿔주자. 아니, 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로 인해서 내가 이건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좀 내가 좀 올해 좀 잘못했다라고 하면 좀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읽겠습니다. 이건 경제적 이점 드리네요. 이건 이제 S가 붙어 있으니까 보다 나열시키겠다. 자, of working in the agriculture sector. 우리 농업 분야에서 일을 했었을 때 장점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보시면 importance of technology, 기술의 어떤 중요성이네. 기술의 중요성. 자, in modern farming.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농업에 관한 얘기다. 그럼 농업을 했었을 때 주요 소재로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다 이건? 이점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장점들이 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 뭐 할까요? 소개를 해주면 몇 번? 1번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에 몇 개 날된다? 이건 항상 3개 날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갖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해? 야, 기술이 중요해. 몇 번 골라주면 되겠다? 2번 골라주면 되겠죠. 3번을 했더니 the roles, 역할입니다, 역할. 누구? 젊은 농부들의 역할이네. 그리고 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봐봐. 자, 어려움, 난관들이에요. 우리 챌린지라고 도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라? 난관들입니다, 난관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이에요. 그러면 자, 뭐다? 젊은이들이야. 자, 젊은이들이 뭐 할 거야? 농업을 할 거야. 이때 그들이 역할을 하는 거야. 긍정. 또 난관이야. 부정. 긍정과 부정 다 얘기하고 있어. 그럼 몇 번 골라주면 돼? 3번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4번으로 가보시면 자, young people's effort. 여기도 또 젊은이들 나오네. 젊은이들의 노력입니다. for urban development네. 도시화네. 도시 개발이고 도시화. 그치? 그럼 자, 다시 도시화예요, 도시화. 이거는 그러면 뭐가 아니야? 농업이 아니지. 그렇지. 농업이 아니죠. 그럼 일단 요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 구성에 있었을 때 아주 기본 원칙이 따라섰어요. 요 세 가지가 지금 하나의 소재를 얘기하고 있고 얘는 지금 다른 얘기니까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가보십시다.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young people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건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것만 잡으면 되겠네. 뭐만 잡으면 되겠다. 이게 젊은이들이 농업을 하는 건지 이게 도시화를 하는 건지. 에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미 손이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 3번으로 가고 있었어야 돼요. 이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관뒀을 수 있어요. 자, 갑시다. They are energetic. 그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능동적이고요. 또 can do mentality.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Given the support and right opportunity. 자,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어지면, 뭐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치, 지원만 잘해주고요. 또 기회만 잘 받으면은요, 그들은, 자, 우리 뭐 할 수 있다? 이 발달에 있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역의 발달에 있어서, 그들이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할 수 있다? 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자,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게, 자, 농업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농업이죠. 다음 몇 번? 3번.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 뭐 하면 나올 것 같아? 이제 어려움에 관한 얘기 나올 것 같아. 쭉 그냥 읽어보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는 이제 날려서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아냈으니까. 가봅시다. 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렇죠, 고용주입니다. 농업은 사람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항상 농업은,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And young farmers, 그 젊은 농부들이 have an important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y face many challenges, however, 그러나 그들은 여러 난관들을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정적이죠. 그렇죠? 아니, 난관이라는 단어도 보여줬네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매우 어렵습니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또 토지를 임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If you do not have a house,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if you're young and only just starting your career,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이제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it's often not yet possible. 아직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제 내가 농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집도 없는데 뭘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을 받겠으며 내가 뭘 근거로 해서 내가 토지를 내가 임차하겠느냐 말이야.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어? 아까 이게 필요하다 했던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계속 갑니다. Working in agriculture requires, 자, 농업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뚜렷한 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It is quite risky. 이게 꽤나 리스크가 크기도 하고요. And uncertain.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답 몇 번으로 4번 요건 그래서 3번으로 올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 글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것도 결국 뭐나 마찬가지야. 주제문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것도 그래서 앞에를 잘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 보세요. I'm writing.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자, inform. 아까 우리 했던 얘기죠? A of B.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우리들의 마을에 있는 that. 근데 그것이 좀 관심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a resident. 자, 거주민인 존 스미스 씨가요. has reported.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뭐냐? 도로 상태가 안 좋아. 특히 어디 엘름 스트리트 요즘 안 좋아. 자, 어디? There are many pothole. 포톨 있어요. 위험하죠. And 그리고 cracks 또 깨지기도 했어요. 도로가. That 근데 그것이 worsened 더 악화됐습니다. 언제? 최근에 폭우가 있은 이후에. 자, 근데 이게 이제 도로를 이제 막기도 하고요. 또 안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점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주는 거지. 알려드리는 거지. 자, even though 비록 단기적인 수리가 분명히 이루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자, 임시적인 어떤 소리를 좀 했지만 이 수리로는 되지가 않아. 본질적인 걸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The resident is also concerned. 자, 거주민들은 또한 뭐 있다는 얘기야? 문제점 하나 또 알려주겠다는 얘기지.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조명이 안 좋아. 센트럴 파크에 있는. 그 문제점들을 뭐 하고 있어? 지금 다 report, 보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다 몇 번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이건 답은 어렵지 않게. 그렇죠. 이거는 1번 express gratitude, 감사를 표시하는 거고요. 2번, 이거 뭐야? 초대하는 거죠. 3번 solicit, 이거 뭐예요? 간청하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뭐 하더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점들을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다음 몇 번 답은 3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티 카운슬한테 하는 얘기인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어렵지 않게 3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 14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요. 자,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mpus will have opportunity to display their work in student exhibition 이렇게 했네요. 캠핑장에 간 사람들이 자,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무슨 기회를 가지게 된대요? 그들의 작품을
학생 전시회 때 보여줄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캠프에는요, individual artistic support, 개인적인 어떤 그 예술력 지원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 6살, 또 14살 그 사이 있는 애들한테. 3번에 보시면 a STEM consultant가 developed interpretative art and science lessons 이렇게 했네. 그럼 뭐 예술과 또 과학 레슨도 또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캠프가 운영이 됩니다. 운영을 합니다. with no break. 휴식 없이 브레이크 동안에 전화 보시고요. 중단 휴식이죠. 중단 없이 계속 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가보시면 지금 여기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 자, 가보시면, 자, join, 참여를 하세요. 산호세 아트 뮤지엄에 참여를 하십시오. 자, 일주일 동안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캠퍼들은 get the behind the scene access to exhibition. 자, 우리 뭐 전시회 참석을 할 수도 있고요. 실험적인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네요. 자, 누군가요? 대상자가 6세에서 14세. 아까 그 애들이네. 그쵸? 그 다음, each camper, 각각의 캠핑 참여자들이 will receive, 받을 겁니다. artistic support. 아까 나왔던 말이네. 그쵸? 어떤 지원을 받을 겁니다. encouragement, 우리 잘하고 있어. 칭찬도 받을 거고요. and creative challenges, 어떤 독창적인 어떤 문제들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의 뭐에 맞춰서 딱 학습 방법에 맞춰서 또 그들의 그래서 레벨에 맞춰서 말이죠. 자, 계속 갑니다. join Sam. 자, 참여를 하세요. 산호세 이제 참여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that pass creative exploration. 창의적 어떤 탐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보시면 이런 나오죠. 근데 그것이 갤러리 티처들과 스튜디오 아트 에듀케이터들에 의해서 이게 진행될 거야. 이끌려질 거야. 진행될 거야. 거기다가 캠퍼들은 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과학도 예술도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에디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컨설팅이 많네요. 그것도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노 캠프예요. 노 캠프. 이게 딱 써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6월 30일 그 주는 없대요. 그러니까 중단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네요. 다음 몇 번 답은 그쪽에 4번으로 올라오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쭉 답을 골라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15번입니다. 이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 단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 이제 이거 1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로우 인컴 패밀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일단 1번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가보시면은 11 operating division 이렇게 11개의 서로 다른, 그렇죠? 이런 운영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데 딱 그거 나옵니다. 11개가 딱 나오죠. 그래서 11 operating divisions 이렇게 있어요. including 그 안에는 8개의 기구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또 뭐 3개의 기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개가 맞죠. 그래서 답을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자, 이거는 글로벌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자, 협동을 하고 있죠. 긴밀하게. 긴밀하게 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1번은 지금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니라 로인컴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가 않고요. 2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11개가 딱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정답을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3번으로 가보시면은 외국하고는 일을 하지 않는, 협업합니다. 협업해요. 그래서 이건 아까 글로벌리라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이건 맞고, 마지막으로 4번에 보시면은 요거, 밀접하게 지금 뭐 하고 있다? 연방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답을 요건 2번으로 올라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설을 드리면서 이제 열심히 달려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준비했던 그 과정이 딱 맞죠. 그렇죠. 단어 어렵지 않은 것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딱 필요한 것들만 독해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우린 위주로 학습을 하자 했었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문법이 합격, 불합격을 가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대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이 정답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생활영어라든지 중간에 있는 어떤 신유형이라든지 지금 저 뭐 해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쭉쭉쭉 넘어가잖아요. 실제 문제 푸셨을 때도 아마 준비를 잘 하셨다면 아마 저한 거랑 비슷하게 쭉쭉 넘어가셨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거기서 골라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건 우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빈삽순사. 그래서 저희가 그 빈삽순사기라고 하는 교재를 따로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200문제를 다 같이 풀어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마 거기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키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문제풀이에 했던 그 요령 자체가 습득하기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떻게 이걸 내가 앞으로 내가 새로운 문제가 아무리 제시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다 해결해낼 수 있어라는 아마 자신감도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한테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결하게 가자. 간결하게 가자. 다만 촘촘하게 가자. 그리고 합격은 넉넉하게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간결하지만 넉넉하게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촘촘하게 제가 또 준비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 과제 완수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주어진 그 과제 또 완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끝까지 완주하신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또 누구나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 바로 우리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제가 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합격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고마운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